괴물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뭐 몬스터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뭘 만들어냈는데 그 피조물한테 너 몬스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서를 찾아봤는데 괴물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프랑켄슈타인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오늘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이 번역본으로 여러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 다른 번역본들도 있으니까요. 비교하시면서 읽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피조물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프랑켄슈타인은 바로 그 피조물을 만든 창조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굉장히 타고나기를 똑똑하게 타고난 이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무생물에게도 생명을 이제 부여하는 비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2년에 걸친 노력 끝에 마침내 인간을 창조해요. 피조물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 버리고 방치하고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버려진 이 피조물은 자기 혼자 오롯이 세상을 알아가게 되고 버려진 자신에 대한 어떤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이 빅토르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다 찾아가서 나의 반려자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데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는 그 약속을 결국 어기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굉장히 서로를 불행으로 몰고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시대에 여러 가지로 좋은 텍스트가 아닌가. 사실은 가톨릭 기독교에서 오로지 신만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생명 창조.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선악 판단이에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게 다 19세기에 나와요. 첫 번째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는 서사가 프랑켄슈타인 서사고 이거부터 한 60년 후에 나오는 것 중에 지킬 앤 하이드가 인간의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자유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 게 그때거든요. 그게 다 19세기 영국에서 나왔다는 것도 되게 재미난 거죠. 왜냐하면 가톨릭 그 구교와 신교의 핵심 지역은 대륙이잖아요, 유럽에. 유럽 대륙에서 봤을 때는 변방에서 그 어떤 강력한 그 서사를 이제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괴물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이상한 거예요. 영어로 뭐 몬스터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뭘 만들어냈는데 그 피조물한테 너 몬스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책 써서 글 쓰고 뭐 영화도 쓰고 이런 거 쓰지만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이만큼이라도 내가 썼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게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서를 찾아봤는데 괴물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나는 이게 진짜 엄청난 나만의 즐거움이었어요.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되게 궁금해요, 저도. The Thing이에요. 그냥 그것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창조해낸 그 피조물을 처음부터 그렇게 비하할 수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생명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냥 단순하게 기계를 만들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여기는 자기가 원하던 형체 모양이 안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계속 만들어가면서 자기도 봤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 모양을. 그런데 완성돼서 생명을 얻는 순간 이렇게 너무 혐오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자기의 어떤 투사 같다는 거죠. 저 마음이. 저는 조금 다른 뜻은 뭐냐면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 거기서 상처 얻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작품을 잘 만들긴 어렵지 않을까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조물한테 이름도 붙이지 않은 거죠. 나중에 그 피조물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이름도 붙이지 않았다. 이 텍스트 자체는 19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텍스트고 그때부터 지금 뭐 200년 되잖아요. 인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다 자기 시대가 최고예요. 항상.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다 그렇거든요. 그런 어떤 뭐 선민의식? 유럽에서 저는 공부했는데 그 가톨릭 기독교 관점에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이제 신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들의 관점에서 신의 경지를 올라갔던 가장 근접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19세기 중후반인데 왜냐하면 촛불의 시대가 끝나고 전기, 그다음에 마차가 끝나고 이제 기관차.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배, 비행기 다 그때 나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쓰고 뭐 달나라 가지만 그때 그 19세기 중후반에 유럽의 백인 남자들이 만들었던
그것을 조금 더 멀리 오래 가게 만드는 어떤 발전시킨 것이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가장 선민의식, 가장 어떻게 보면 이카루스 같이 높이 날랐던 때인 거예요. 그런 오만함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19세기 소설에는. 그리고 그 정점에 찬물을 확 끼얹었던 사람이 이제 프로이트. 야, 니네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 이걸로 전복한 거고 이제 다윈도 있고 이제 그래서 19세기 항상 되게 흥미로워요. 인류학자들이 나중에 서기 3000년쯤 돼서 예를 들면 하면 우리 시대는 바로 이 19세기랑 묶이는 시대거든요.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구분으로 따지면 묶일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고요.